제대로 된 식단을 따르면 90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70세에도 노쇠해 보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불로장생의 묘약이나 값비싼 영양보조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장수마을에서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밥상 안에 그 해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근육과 뇌 기능이 노화되지 않는지, 세계적인 장수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놀라운 생활 원칙,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여 의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한 하루 루틴까지 모든 비밀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2년간 노인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전구진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저는 90세, 100세 이상의 놀라운 장수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어떤 분은 90세에도 산에 오르시지만 어떤 분은 70세에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토록 삶의 활력과 건강 상태가 극명하게 다를까요?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 결과 장수의 비결은 최첨단 의학 기술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과 일관된 생활 습관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환자분들과 함께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놀라운 건강 개선 사례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세계 4곳의 장수마을, 즉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를 연구하며 이분들의 장수 비밀에 대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근육과 뇌의 노화를 막는 단백질의 비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왜 우리의 노년을 위해 그토록 핵심적인 영양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튼튼한 건축물이라고 비유해 보십시오. 단백질은 바로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입니다. 근육 조직뼈, 심지어 뇌세포와 면역세포까지도 모두 단백질을 주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30%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2020년 대한노인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 대비 70%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몸의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감퇴하고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신체적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이 자주 붓고 피부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거울 속의 얼굴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경우, 감기나 잔병치레에 쉽게 걸리고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 또는 이상하게 밥보다 빵이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이 더 강하게 당기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 부족을 호소하며 보내는 명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장수마을의 비결만을 잘 기억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90세가 되어서도 근육은 탄탄하고 머리는 맑게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단백질 섭취 습관과 그들의 특별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단순히 단백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식단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유기적으로 지켜왔기에 오래도록 활력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수 마을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 국제 장수연구소 조사 결과
사르데냐는 인구 10만 명당 22명이 100세 이상인 반면 세계 평균은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단백질 섭취 방식은 어떠할까요? 가장 큰 특징은 붉은 고기 섭취를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특별한 축제일에만 소량 섭취하고 평소에는 콩수프를 매일 즐깁니다. 여기에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다양한 콩류와 통곡물빵, 신선한 채소가 풍성하게 어우러집니다. 즉, 콩과 곡물에서 얻는 식물성 단백질이 이들의 장수 비결의 핵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상호 보완하여 고기 섭취에 버금가는 완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르데냐 사람들의 식탁에는 염소젓 치즈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치즈는 일반 우유 치즈보다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과 칼슘은 매우 풍부하여 노년층의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분들의 특별한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치기 문화입니다. 사르데냐의 많은 남성들은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양을 몰며 하루 8km 이상을 꾸준히 걷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평생 동안 걷고 움직이는 활동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적당량의 레드와인입니다. 이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의 와인을 음식과 함께 즐기는데 레드와인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몸의 산화라를 막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물론 과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함께 즐기는 소량의 와인 문화가 장수 비결 중 하나인 것입니다. 셋째, 강한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문화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항상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야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장수 요인입니다. 결국 사르데냐 사람들의 장수 비밀은 콩과 곡물 중심의 식물성, 단백질 식단, 염소 젖, 치즈와 같은 전통식품, 평생 이어지는 걷기 활동, 그리고 소량의 와인과 따뜻한 공동체 생활의 조화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마을은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불사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장수 인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먼저 이분들의 단백질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두부, 미소, 된장, 나토 같은 콩 단백질 음식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습니다. 여기에 고야라는 특유의 쓴 채소를 곁들이는데 이 고야는 우리나라의 여주와 유사한 채소입니다. 이 조합이 놀라운 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까지 풍부하여 심장과 면역력을 고르게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콩만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콩을 발효시키고 곡물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보충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콩에는 라이신이 많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반대로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마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완전 단백질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토나 미소 같은 발효콩 제품은 일반 콩보다 소화 흡수율까지 훨씬 높습니다.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의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를 넘어 얼마나 어떻게 먹는가에도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인데요. 이것은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더 이상 섭취하지 않는 절제의 습관입니다. 2016년 오키나와 장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 소식 습관 하나만으로도 세포 노화 속도가 무려 30% 늦춰진다고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게 먹을 때 우리 몸의 회복력과 자가치유 능력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철 채소와 뿌리 식물 섭취입니다. 고구마, 무, 당근 같은 뿌리 채소와 해조류를 즐겨 먹는데 이러한 채소들이 콩 단백질과 만나면서 장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킵니다.
특히 고구마는 오키나와 장수인들의 주식이자 장수의 상징적 식품으로 꼽힙니다. 결국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밀은 콩 단백질과 곡물을 결합해 완전 단백질을 얻는 식단, 제철 채소와 뿌리 식물로 영양 균형을 잡는 지혜, 그리고 하라하치부 즉 배를 80%만 채우는 절제된 생활 습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 마을은 그리스의 이카리아입니다. 이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9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놀라운 지역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 이카리아 주민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심장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절반이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섭취하는 것은 바로 지중해식 단백질 식단의 핵심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식탁의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 각종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듬뿍 더해집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조화를 이루니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근육까지 활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의 생활 습관 역시 매우 특별합니다. 첫째, 항상 함께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식탁을 나누며 즐겁게 먹는 것이 큰 비결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달되는데 이 공동체 식사 습관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낮잠 문화입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낮잠을 자는 습관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들판을 오르내리며 몸을 쓰는 생활이 이들의 기본입니다. 하루 종일 몸이 꾸준히 움직이니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카리아 사람들의 장수 비밀은 콩과 채소 중심의 지중해식 단백질, 식단, 그리고 함께 먹고 웃고 휴식하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 습관의 결합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 마을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특별한 삼박자 단백질 식단을 철저히 지킵니다. 바로 옥수수, 콩, 호박을 늘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콩이 완벽하게 채워주고 호박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고기에 뒤지지 않는 완전 단백질이 되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따라서 니코야 사람들의 식탁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옥수수, 토르티아 콩 요리, 호박 수프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생활 습관도 매우 특별합니다. 먼저 이른 저녁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인 저녁 6시쯤 식사를 마치고 밤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합니다. 2017년 중남미 장수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탄탄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한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입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도 이웃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과 세포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신체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텃밭을 가꾸고 물을 길어 나르고 걸어서 마을을 다니는 생활이 일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일상 그 자체가 최고의 운동인 셈입니다. 결국 니코야 사람들의 장수 비밀은 옥수수, 콩, 호박으로 구성된 삼박자 완전 단백질, 식단, 이른 저녁과 숙면으로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습관, 그리고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과 꾸준한 신체 활동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장수마을, 즉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몇 대 몇의 비율로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식단은 자연스럽게 식물성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전체 식사의 약 95%가 식물성 식품입니다. 콩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가 이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특별한 날에만 아주 소량 섭취합니다. 생선이나 유제품 역시 소량 곁들이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서는 어떤 섭취 비율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7대 3 혹은 조금 더 나아가 8대 이 정도의 비율을 권장합니다. 즉, 단백질 섭취량의 70에서 80%는 콩두부, 견과류, 씨앗, 통곡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나머지 20에서 30%는 생선, 달걀, 소량의 유제품처럼 동물성 단백질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식물성 위주의 비율을 권장할까요? 첫째, 식물성 단백질은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동물성 단백질은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위주의 동물성은 보조를 더하는 이 균형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 비율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대학교의 30년 추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식물성으로 단 3%만 바꾸어도 사망 위험이 10%나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엄청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수마을 사람들은 단백질 비율을 숫자로 정해 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왔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기 좋은 기준이 바로 7대 3 혹은 8대 2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지키면서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밥상은 어떠하십니까? 반대로 고기가 70% 채소는 30%쯤에 불과하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삼겹살, 갈비치킨 맛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기 위주의 식습관이야말로 노화를 10년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연구에 따르면 고기 위주의 식단은 혈관을 막고 뇌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100세 건강 밥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걱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충분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3가지로 나누어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할까요?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반면 콩이나 곡물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콩과 곡물을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콩밥 한 그릇만 해도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쌀이 채워주고 쌀에 부족한 라이신은 콩이 보완해줍니다.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고기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흡수율은 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생콩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의 조리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콩을 삶거나 발효시키면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 소화 흡수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된장, 두부, 나토, 템페 같은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같은 미네랄까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즉,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흡수율의 관건입니다. 셋째, 정말 근육 합성이 잘 될까요? 수많은 연구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용순 교수팀을 비롯한 여러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근육 합성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의 80세에서 90세 어르신들을 보면 농사일이나 걷기를 하면서 콩 곡물 위주로 드셔도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없는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 훨씬 유리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즉,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오래도록 젊게 유지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미노산은 콩과 곡물 조합으로 보완할 수 있고 흡수율은 삼키와 발효 채소와 함께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근육 합성은 운동과 함께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심장, 혈관, 뇌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을 보겠습니다. 앞서 세계 4대 장수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생활 습관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통점을 7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습관입니다. 오키나와의 하라하치부, 즉 배를 80%만 채우는 원칙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장기 연구에서도 적절한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를 가득 채우면 온몸의 에너지가 소화에만 집중되고 정작 몸을 회복하고 고치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제철 음식입니다. 사르데냐, 니코야, 이카리아 모두 계절마다 나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봄에는 새싹, 여름에는 여름 채소, 가을에는 뿌리 채소를 먹습니다.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으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염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소금 섭취량이 건장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장수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훨씬 적게 쓰고 대신 허브, 마늘, 양파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약해지며 단백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즐겁게 먹는 식사입니다. 사르데냐와 이카리아 사람들처럼 식탁은 늘 가족 이웃과 함께 차려집니다. 혼자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위장이 긴장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함께 웃으며 먹을 때 영양소가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 꾸준한 활동입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는 대신 매일 걷고 농사 짓고 집안일을 하며 몸을 씁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매일 밭에서 움직이고 사르데냐, 사람들은 평생 양을 몰며 걷습니다. 이러한 일상 그 자체가 최고의 운동인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5,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오키나와의 나토 미소 된장처럼 발효된 콩식품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발효식품은 장수마을 식탁의 공통적인 비밀, 병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른 저녁과 충분한 숙면입니다. 니코야 사람들처럼 해질 무렵 식사를 마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잡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합성과 세포 회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결국 장수마을의 공통된 비밀은 적게 먹고 신선하게 먹고 발효시키고 함께 먹고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단순한 원칙들이야말로 100세까지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궁극의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이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동적이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컵라면이나 김밥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 외로움에 계속 집에만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큰딸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오셨을 때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 100m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2층 아파트 계단 오르기는 꿈도 못 꾸고 장을 보는 것도 힘들어 배달에만 의존하셨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평생 책을 좋아하셨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독서를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기준의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3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이 모양이네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장수마을의 원칙을 정성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기 대신 콩밥과 두부 거기에 견과류를 더한 루틴과 배를 80%만 채우는 소식을 시작해 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양도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분이 매일 도와주셨습니다. 콩밥을 미리 지어 냉동해 두고 두부 요리법을 배워 매번 다르게 해드렸습니다. 1개월 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을 좀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지셨고 뭔가 의욕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독서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저 역시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육량이 18%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점수도 22점에서 27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도십니다. 하루에 5,000보를 걸으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6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76세에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순자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고 장수마을 사람들의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지혜를 담은 방식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속이 편한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유 한 잔에 삶은 달걀 하나면 하루 단백질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두유가 입에 잘 안 맞으시면 미숫가루나 검은 콩, 우린 물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귤이나 키위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철분 흡수까지 훨씬 더 잘 됩니다. 점심에는 콩과 곡물의 조합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콩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쌀과 콩을 7대3 비율로 섞으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상호 보완하여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 반찬이나 두부찌개 멸치볶음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칼슘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장수마을 사람들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작은 생선은 큰 생선에 비해 중금속 함량이 훨씬 적고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해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발효와 조리의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두부 스테이크를 도톰하게 구워 드셔도 좋고 나토 된장찌개처럼 발효된 콩 요리를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여기에 뱅어나 실치풀치 같은 작은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마을 식탁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큰 생선 대신 작은 생선을 선택하면 오메가3 지방산은 풍부하면서도 중금속 걱정이 적습니다. 간식은 가볍게 소량으로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하지 않게 챙기십시오. 혹은 아침, 점심 사이에 파인애플이나 파파야 같은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먹는 소량 다빈도
원칙과 배를 80%만 채우는 절제.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단백질은 더 잘 쓰이고 몸은 훨씬 가볍게 유지됩니다. 결국 장수마을 사람들의 식단 비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습관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은 식물성 7, 동물성 3의 비율을 지키십시오. 콩, 두부, 견과류는 매일 작은 생선과 달걀은 보조로 드십시오. 둘째, 배는 80%만 채우기. 조금 아쉬울 때 멈추는 것이 장수의 절제된 비밀입니다. 셋째, 제철 음식 챙기기. 봄에는 봄나물, 여름엔 여름 채소 계절 따라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넷째, 가공식 소금, 설탕 줄이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발효식품 매일 하나씩. 된장, 김치에 요구르트 중 무엇이든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여섯째, 함께 즐겁게 먹기. 혼자 먹지 말고 가족 이웃과 웃으며 드십시오. 일곱째, 하루 5,000보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곳은 걸어주십시오. 이 7가지 단순한 원칙만 지키셔도 100세 건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매일 차려지는 우리 식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콩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시고 배는 80%까지만 채워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병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7대3 단백질, 80% 소식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십니까? 서로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발효식품이 왜 장수 비밀일까? 매일 먹으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짧게 발효라고만 남겨주십시오. 댓글이 많이 달리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면책 조항, 이 영상의 내용은 단백질 섭취와 장수 식단에 대한 일반적인 영양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처방을 위한 전문 의료 행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질환이나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